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분양권 매매란 현재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무피로 매매를 할 경우에 어떠한 매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거래 사고 예방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매매는 일반적인 매매보다는 매도인과 매수인뿐만 아니라 시행사와 중도금 대출을 한 은행이 있기 때문에 거래 절차가 다소 복잡한 면이 있고 분양권이다 보니 등기부 등본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분양권 매매 시에는 원본 공급 분양계약서를 매매계약 체결 후부터 잔금 지급 시까지 계약서를 중개를 한 중개사무소에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양 공급 계약서를 필히 원본 확인하시고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계약자가 매도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시행사에도 전화나 방문을 하여 몇 동 몇 호의 분양자가 누구누구인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명확한 소유자 확인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유상 옵션 선택 사항 즉 가벽이라든지 붙박이장 설치 유무, 시스템 에어컨 여부 등 유상 옵션을 확인하여야 하며 옵션 금액과 매도인이 그동안 납부한 옵션 대금을 체크해서 매도인이 먼저 지불한 금액은 매수인이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추가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승계가 가능한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염두에 두고 분양을 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금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매를 위해서는 분양계약 시에 중도금 대출을 통상적으로 매매 대금의 60%를 받아두면 전매하기가 수월합니다. 분양계약 후 중도금이 들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므로 여유가 있어도 반드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해서 중도금 대출은 가정주부라도 신용에 문제만 없으면 모두가 승인이 되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초 분양계약자가 계약금 10%를 납부하여 계약을 하고 중도금 60%는 중도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승계가 수월하게 되며 이후 잔금 30% 납부하고 승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금 승계가 만약에 불가능하게 되면 분양권 매매 시에 잔금 치르기가 어렵고 매매 자체가 어려우므로 은행에 먼저 확인을 해야 하며 이상이 없다고 해도 대출 승계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 시에는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매도인이 협조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특약을 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는 후불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가 후불제인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중도금 대출 이자는 매수인이 인부담이라고 적고 특약이 없다면 명의 변경 시점에서 중도금 대출 이자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보통 60%가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고 각 회차별 실행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후불제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3억 원 정도 되면 입주 시점에 내야 할 이자가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 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변경 후 기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보입니다. 이자가 후불제인 경우엔 명의 변경 시점에 이자를 정산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서 받은 이자와
명의 변경 후 기간의 이자를 합산해서 입주 시에 한 번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분양권 매매 시 중도금 이자 부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자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가 무이자인 경우엔 입주 지정 기간까지는 무이자이나 입주 지정 기간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명의 변경 시점이 입주 지정 기간 중이라면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정산하여야 하고, 명의 변경 시점이 입주 지정 기간 전이라면 입주 지정 기간으로부터 입주 시까지의 이자는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세 부담 부분입니다. 분양 계약 시점에 한번 납부를 하고 전매 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 전매 시마다 인지를 구매해서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상에 수입 인지가 첨부되지 않으면 매도인으로부터 인지 대금을 받아서 구매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시나 전매 시에 수입 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추후 등기 시의 소유자가 모두 납부를 하셔야 등기가 됩니다. 최고 300%의 인지 미납부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전매 당사자인 매수인은 수입인지 부분을 반드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의 확인은 네이버 부동산 앱에서는 나와 있지가 않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있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직전에 거래된 분양권 매매 실거래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도 계약 시 총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추후에 지급할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승계 시점까지 발코니 확장 비용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전매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의 내용을 보면 납입한 계약금에다가 납입한 중도금 금액, 납입한 선택 유상 옵션 대금, 납입한 발코니 확장 비용 금액, 그리고 약정 권리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공급 분양 계약서 원본과 계약자가 일치한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며, 옵션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중도금 대출 승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정부 수입인지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만 잘 지키시면 분양권 전매도 무난하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분양권 전매의 중개 수수료 관련 부분은 추후에 중개 수수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